미국에서 경찰들이 나서서 에스코트를 해줬다. 경비업체. 돈 주고. 정말 나쁜 짓에 가담을 했구나. 너무 부끄러운 거죠. 전남대학교 지금 학생들은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있어요. 이 공동체가 너무나 파괴됐구나. 뭐라도 해야겠다.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그들에게 이용당한 가해자이기도 하니까 다시 이런 일이 안 밝혀지도록. 두 분과 얘기 나누면서 이제 두 분 이제 나오셨으니까 나오고 나서의 그런 생활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형민 씨는 탈퇴 후에 일상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나가기 전에는 상당히 뭐 두려움이 있고 막 그랬다고 했잖아요. 나가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나오고 나서 어떻습니까? 워낙 내부에서 신천지에서 나가면 지옥에 간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이 필요했죠. 그래서 신천지가 틀린 이유를 찾아야 했고, 그래서 정보를 찾아보다 보니까 거짓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신천지가 한 거짓말들이 너무 쉽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을 이렇게 보지 말라고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이만희 총회장이 미국에 갔을 때 동성서행이란 걸 통해서 미국에 갔을 때 뭐야? 동성서행, 동쪽에서 서쪽으로 복음을 전파한다. 그 설명으로는 미국에서 경찰들이 나서서 에스코트를 해줬다. 역시 총회장님이 인정받고 있는 거 아니냐. 실제로 찾아보니까 경비업체. 돈 주고. 내부 교인이랑 대화를 하면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검증된 사실 위주로, 팩트 위주로 말을 해줬군요. 네, 팩트 위주로 사실만 말해줬죠.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게 좀 설득을 해보면. 당황을 하죠. 그런 사실이 있었냐고. 이제 그거를 이제 깨트리려고 이제 뭐 찾고는 있습니다만 형민 씨 개인을 위한 새롭게 친구도 사귀고 뭐 다른 활동도 하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아직 안 끊어진 친구들이 있고 옆에 있는 동규도 친구가 있고, 그래서 신천지 교회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동규 씨가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도와줄 것도 없습니다. 잘 살고 있는데 뭐 도와주겠습니다. 근데 동규 씨는 왜 이제 빠져나왔으면 다행이다, 그냥 이제 다시는 안 봐야지. 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거기를 이렇게 심층적으로 막 연구를 하고 찾고 다니는 겁니까? 저도 이제 나오고 나서 지옥 갈까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 근데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자체가 수치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단의 역사, 그리고 신천지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 공부하다 보니까 전혀 내가 알고 있던 기독교는 이런 게 아니구나.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도 다 틀린 걸 다 확인하게 되었고요. 정확하게 알아보지 않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정확하게 매듭을 짓고 싶은 거죠. 그 경험들을. 그래서 어쨌든 저한테는 긴 시간이었으니까 저랑 형민이가 이제 작년 9월에 형민이가 나온 이후부터 책을 좀 쓰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경험들을 좀 글로 써야겠다 하면서 쓰다 보니까 상당히 길고, 지금 영상 3편에서 말씀드린 걸로 다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복합적이고 조직 문화나 습성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한 그런 글이 나와가지고요. 그 출판을 준비하면서 그걸로 이제 신천지에서 경험을 좀 매듭 짓고 또 누군가한테 그걸 또 전달해서 이런 진실을 알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다음에 동규 씨가 새로운 집화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 잘하니까 이거는. 확실히 근데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 신현욱이라고 해서 94년도에 들어와서 2006년에 나오신 분이 계시는데 네. 딱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간증하면서 이단 사이비 종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진짜 자기가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알고도 속이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의도적인 사람이 있다 했는데, 이만희 교주는 어쨌든 본인이 다른 종파 5개를 거치면서 종말론이 실패하는 걸 눈으로 봤잖아요. 본인이 믿을 수가 없고, 왜냐면 본인이 죽을 걸 알고 이제 심지어는 묘자리까지 알아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영생한다고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 사람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인터뷰를 지금까지 이제 다른 매체에서 조금 하시잖아요. 네, 좀 했습니다. 또 책도 나가게 된다는 네. 거 걱정되지 않습니까? 좀 위협이 있다. 2000년대 초반부터 광주에서 이렇게 신천지에 대응하던 활동하던 분이 계셨습니다. 이문기라는 목사님이신데요. 그분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 납치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신천지 교인 6명이 갑자기 몰려와서 스타렉스 태웁니다. 그리고 담양이나 광주호 같은 외진 곳에 데려가서 계속해서 폭행하는 거죠. 이분을 폭행하면서 그 정도의 극단적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거 확인된 겁니까? 네, 확인된 팩트입니다. 이거는 기사도 나와 있었고요. 그 당시 다 처벌도 받았습니다. 굉장히 조직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신경을 못 쓸 수는 있지만 분명히 대응을 할 것이고, 사실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없다고 하는 거짓말이고요. 저희들도 인터뷰하면서 성민이나 저나 서로 이제 카톡을 할 거 아니에요. 떨린다, 어떡하지? 이러면서 이제 사실 이제 인터뷰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고 나서 저희들끼리 야, 어떡하지? 나 기타 나갔어, 어떡하지? 야, 떨린다 이렇게 얘기하긴 했습니다. 사실 아직도 안심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하지만 용기를 내어서 책도 내고 앞으로도 열심히 싸워볼 거고요. 이 싸움이 사실 굉장히 장기적으로 갈 것 같아서 굉장히 각오하고 있습니다. 이 인터뷰나 이렇게
나가고 나서 지금 뭐 연락을 받았다거나 또 위협을 받았다거나 뭐 이런 게 있었습니까? 주로 신천지 탈퇴자들이 연락이 오고요. 함께 만나고 싶다, 함께 얘기 나누고 싶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요? 본인도 나왔고 마음이 불안한 거죠. 음. 신천지 탈퇴자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13,000명이 넘어갑니다. 지금은 더 늘었겠죠. 제가 과거에 들었던 내용이니까. 그분들이 왜 사회에 나오지 않냐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걸 외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천지에서 겪었던 현실들을. 그분들은 계속 외면하면서 내가 지옥에 가면 어떡하지? 그걸 두려워하면서 외면하고 있는 거죠. 그 힘들어하는 그 탈퇴자분들을 또 다시 뭐 연락하실 건가요? 아니면 뭐 모임을 하실 건가요? 아, 또 모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모으면 이제 우리가 새천지가 새천지 아닌가? 이름도 만들어 놓으셨네요? 새천지라고. 새천지라고 활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또? 신천지에서 나온 분들이 만든 곳인데 아, 새천지라고 또 있어요? 네, 새천지라고 있습니다. 이게 조직이라는 걸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나도 하나 차릴 수 있겠다. 사실 프랜차이즈랑 비슷한 거예요. 왜냐면 가게 장사해본 거랑 비슷해. 당연히 이 말이 밑에 있는 사람들도 다 배울 거 아닙니까? 그 수법들이나 이런 교리를 다 배우다 보니까 나도 하나 차리면 제가 볼 때는 이만희 사후에도 이렇게 새롭게 그런 교리를 가지고 본인이 진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사실 이게. 스스로를 뭐 극복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어떻게 보면 본인들한테는. 네, 그렇죠. 저희들한테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사실 센터에 있었던 기간은 2016년 1월에 들어서 4월에 나왔고 5월에 완전히 끝났으니까 그렇게 짧긴 한데요. 그 이후에 전남대 총학생 선거에 직접 제가 지근거리에서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상처받는 걸 보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여러 차례 그쪽이랑 부딪히면서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정말 새로 만난 사람이고 너무 좋은 사람이고 함께 활동하고 싶은데 의심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가 너무나 파괴됐구나. 전남대학교 지금 학생들은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있어요. 혹시 새로 친해진 사람이 혹시나 신천지 아닐까. 이게 사회가 너무 파괴되다 보니까 뭐라도 해야겠다. 너무 이제 의심하게 되고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리고 제일 친한 친구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고2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매주 3번씩 만납니다, 저는 지금도. 그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렇게 책으로서 이런 것들을 남겨가지고 좀 널리 알리고 싶다 생각한 것 같습니다. 비정상된 것을 좀 정상을 잡아보겠다 뭐 이런 얘기겠죠. 네. 또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좀 빨리 좀 자기의 인생을 좀 찾아가시길 바라는 마음에 책을 쓴다는 걸로 네, 맞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자, 오늘 4편까지 해서 신천지에 대해서 깊게 또 얘기 나눠봤고요. 혹시 보고 계신 분 중에 애초에 신천지에서 나오고 나서 계속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보다는 당당하게 마주하고 신천지가 틀렸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 기록을 시작했거든요. 동시에 책을 쓰면서 본인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말 나쁜 짓에 가담을 했구나. 내가 누군가를 속이면서 내가 전도를 했던 기억이 떠올려지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죠. 동시에 그들에게 당한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그들에게 이용당한 가해자이기도 하니까 뭔가 이걸 알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가담했던 사람으로서 다시 이런 일이 안 밝혀지도록, 안 이루어지도록 그럴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3,000명이 넘는 탈퇴자분들 중에서도 이런 정보를 좀 많이 세상에 알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책을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를 끝으로 오늘 인터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용기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